2023년 대출을 준비 중인 우리 중소기업들 현실적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유동성이 필요해서 자금 조달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진금, 소진금 이런 정책, 금리가 좀 싸게 나온다고 하는 정책 자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시려고 하면 소요 시간도 길고 안 되거나 대기되거나 이런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돈,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중진금보다 훨씬 더 대출 한도가 큰 대출 심사가 소요 기간이 짧은 보증 기간을 통해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은행에서는 생으로는 뭐 담보 넣지 않는 한 신용 대출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증 기간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으시고 그걸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보증기간 가야 되는 거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내가 어느 보증기간에 가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매출이 크고 담보가 좀 있고 회사가 자산력이 좀 있고 우리 기업의 신용등급이 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보로 가면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출이 크다라는 개념이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인쇄소들이 다 매출 2억 하는데 나는 5억 해요. 이거는 큰 게 아니에요. 네, 신보는 보통 매출 50억, 100억, 200억, 300억 하는 기업들도 대출을 빌리러 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우리 동네가 아니라 전 산업군에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보는 사실은 매출이 좀 크고 50억, 100억씩 하는 매출이 좀 크고 담보가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담보력이 있고 회사나 대표님의 신용등급이 높으신 분들이 가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조금 작아도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대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조금 작아도 기술력 연구소 벤처 특허, 뭐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등등 또 수출 실적 이런 것들 매출은 좀 작지만 이런 어필 포인트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보를 가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매출이 크지 않은 기업들은 내가 어필 포인트, 수출, 기술력 등등 뭐 만드셔서 준비해서 기부에 자금을 신청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요, 네, 신용보증재단은 보통 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대출 보증 한도가 굉장히 좀 작아요. 몇천 정도인 경우가 많지만 뭐 시자금이나 도자금 등에 매칭시켜서 1, 2억까지도 운전자금으로 대출이 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기부 신용보증재단 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서류 제출해서 심사 받아보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세 개 다 알아봤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신보기부 신용보증재단 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보시고 나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어딘지, 그러니까 당장 대출을 안 받아도 나한테 가장 적합한 보증기관이 어딘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들이 내가 조금 더 좋은 기업입니다를 어필하고 싶어서 상반기 가결산을 낸다거나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채권기관들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임의 자료를 가지고 막 대출을 엄청나게 우대해 준다거나 대출의 한도나 금리를 우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은행이나 보증기관이나 관공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표준재무제표 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 정도로만 기업의 신용평가를 매기기 때문에 억지로 비용 들여가면서 정확하지도 않게 나오는 상반기 결산하느라고 애쓰실 필요 없다. 두 번째는 특허가 있으면 대출이 잘 나온다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특허를 신청해 볼까 아니면 특허를 사올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허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출 때문에 특허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허가 1년 있다 나온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1년 있다 대출 정책이 바뀌면 특허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특허를 돈 주고 사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허가 있다라고 해서 100% 대출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생돈을 쓰는 수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내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선 특허를 사오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왕이면 특허가 출원된 지 3년 이내
특허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사업의 내용과 연계되는 기술력이 있어야 돼. 그 기술이 내용이 담긴 특허여야 하고요. 특허 출원이 3년 이내 등록된 지 3년 이내 특허를 사오셔야 여지라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게 제가 사실은 우리 개인 사업자들한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개인 사업자들은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업대출은 당연히 법인 대출이고요. 대표님 개인이 받는 대출은 가계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고민의 여지가 없는데,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시거나 어플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시면 이게 기업 대출인지 가계 대출인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이렇게 뭐 어플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시면 대부분 다 가계 대출입니다. 한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직장의 안정성, 근속 기간, 뭐 연봉 등등으로 대출 한도를 평가한다고 하지만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아니라 이제 소득세 신고했 쓸 때 내가 얼마 소득입니다라고 신고하는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자들보다 신용대출이 잘 안 나와요. 가계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계대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플에서 제공해주는 이금융 대출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금융으로 가계대출을 받으시면요,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사실은 기업대출이 덜 나오거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급하면 쓰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잘 준비해서 기업 대출을 쓰시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기업 대출은 매출액의 몇 프로가 대출 한도고요. 가계 대출은 뭐 우리 단기 순이익 소득의 몇 프로가 몇 프로 몇 배수 정도가 대출의 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계대출을 써야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에서는 사실은 잘 준비하신 기업대출이 한도나 금리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대출은 다 이자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 법인세 신고하실 때,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하실 때도 세금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 어쩔 수 없이 가계대출 쓰시지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에 뭘 써야 되냐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기업대출을 사용하셔라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 받거나 집 구매자금 같은 대출을 받을 때 가계대출 한도가 안 잡혀요. 기업대출은. 네, 내가 가계대출로 신용대출을 이상금융에서 받고 나시면 나중에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이나 집 구매자금 대출 받으실 때 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계대출 한도가 소득신고를 많이 하셔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급한 마음에 이금융 가계대출 신용대출 받아서 쓰시기보다는 좀 잘 준비하고 잘 갖춰서 기업대출로 자금 조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중간에 소리가 잘 안 들렸다고 해서 지금 영상에 어디까지 소리가 나왔는지 좀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자금 상담 신청하시는 기업들이라든가 문의하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업들이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 코로나 때 대출을 나갔던 이것만 생각하고선 덤벼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코로나 기간 이제 끝났잖아요.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우리 기업에 적합한 몸에 맞는 자금을 좀 찾아서 선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저희한테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같이 고민하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에 소리가 좀 잘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희가 영상 따로 제작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